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 청소년판 1 제1부 하나의 모닥불 70페이지. 톰슨,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소. 화이트 대위는 그들 특유의 허풍스러운 듯한 몸짓으로 김버무를 맞이했다. 자신을 굳이 톰슨이라고 부르는 것에 김버무는 냉소를 보냈다. 일부러 그렇게 불러 이쪽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행동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화이트 대위님. 용건에 앞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습니다. 나는 이제 OSS 첩보훈령은 톰슨이 아니라 조선인 김버무라는 것을 확실히 구분해 주기 바랍니다. 김버무는 일부러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화이트 대위는 무척 당황했다. 하하, 내 실수였어, 미스터 김. 기분 나쁘다면 사과하겠어요. 난 반가워서 그 이름을 쓴 것뿐이요. 솔직하고도 능란한 제스처였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제스처일 뿐 그 이상한 기분까지 풀리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김버무는 잘 알고 있었다. 왜 나를 불렀지요? 김버무는 이야기를 빨리 끝내고 싶었다. 미스터 킴이 우리와 함께 일해주기를 바라고 있어. 대위는 빠르게 말을 해치웠다. 뻔한 요구였다. 산타 카탈리나 연장으로서 말입니까? 김버무의 시선은 날카로웠고 대위는 난감한 표정이 되었다. 우린 능력 있는 통역관이 필요하오. 물론 적정보수도 취급할 것이오. 대위는 어렵게 말하고 있었다. 허위는 고마우나 난 그 일을 맡을 형편이 못 됩니다. 김버무는 그들의 생리에 맞게 명백한 태도를 보였다. 대위는 몹시 당혹해했다. 말만 꺼내면 감지덕지하리라고 쉽게 생각했던 게 틀림없었다. 미스터 킴, 이건 새로운 당신네 나라를 위한 일이요. 대위는 마지막 카드를 내민 셈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나라를 위해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대위의 얼굴은 보기 민망할 지경으로 일그러졌다. 그게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대위는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새 나라 건설에 그 어떤 일보다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버무는 침착하고도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렇겠지요. 교육 중요한 일입니다. 대위는 백기를 들었다. 김버무는 군정청을 나서며 전주가 고향인 박두뱅을 떠올렸다. 아마 박두뱅도 자신과 똑같은 제의를 받았을 테고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거절했을 것이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동지에서 포로로 바뀐 처우에 대해서 얼마나 붕괴하고 절망했던가. 그는 버마 전선의 같은 소대에서 만나 나흘 전 인천항에서 헤어질 때까지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기막힌 사이였다. 그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가 아닌 조선인으로 연합군 편에서 일하고자 하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미국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그 혹독한 OSS 첩보요원 훈련을 받았고 미군의 한반도 상륙을 위한 사전 작업 업무를 띄고 침투되려는 쯤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일본의 항복과 함께 훈련지 산타 카탈리나 섬을 떠나면서 그들은 OSS 첩보요원에서
포로로 바뀌어 샌프란시스코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다. 여러분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특별히 인계하려 해도 여러분을 인수할 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포로 취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는 논리의 모순이 없었다. 그 논리에 순응해야만 그나마 귀국할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따질 말은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육군 대령에 불과한 OSS 훈련 책임자를 붙들고 100번, 1000번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참으로 엉뚱한 곳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뼈에 사무치도록 느껴야 했다. 학병에 끌려가면서도 버마의 정글 속에서 동료의 무덤을 파면서도 후퇴하는 자동차를 쫓아오다가 끝내 길바닥에 나둥그러지는 정신대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라 잃은 서러움이 그렇게 기막히지는 않았었다. 기대하지 않은 자에게 받는 핍박보다 기대하던 자에게 당하는 배신이 10배 아프다는 사실을 깨달은 계기였다. 군정청에 다녀온 뒤로 자신에 관한 소문이 가마니 속에서 썩는 홍어 냄새 풍기듯 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범우는 집안에 틀어박힌 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즈음 염상진이 찾아왔다. 김범우가 그가 대낮에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기뻤다. 염상진이 보여준 끈질긴 항일 정신은 어느 모로나 값지고 존경할 만한 것이었다. 요새 떠도는 소문은 어찌 된 것인가? 염상진이 물어온 말이었다. 김범우는 이미 그의 궁금증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아마 그 소문이 아니었으면 염상진은 자신을 만나러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그렇게 반대한 학병을 지원한 자의 무사귀환을 축하해 줄 만큼 염상진은 배알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소문에 얼마나 살이 붙었는지는 모르지만 군정청 통역관 자리를 거절한 건 사실이요. 그거 참 잘한 일이네. 자네가 왜 미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해? 염상진의 목소리는 갑자기 열기를 띠었다. 김범우는 그 말에서 해방과 더불어 염상진의 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돛을 올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미 제국주의자라니요? 김범우는 짐짓 능청스럽게 말하며 염상진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마땅찮아서 그리 부르는 것뿐이네. 그런데 소문이 또 있던데? 염상진이 말문이를 돌렸다. 또 무슨 소문이 있던가요? 일본군 학병을 나간 자네가 어떻게 미국에서 귀국했는지 그걸 알고 싶네. 김범우는 학병으로 끌려가면서 만주 쪽으로 가게 되기를 바랐다. 그곳에는 독립군이 많고 땅이 넓어서 탈주가 쉬울 것 같았다. 꼭 독립운동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본군이 안 될 방법은 그 길밖에 없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버마에서 탈출해서 영국군에 투항했고 일본군 포로로 수용소에 갇히기 싫어 연합군 편에서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미국까지 굴러간 거지요. 그래? 미국에서는 무슨 일을 했나? 염상진은 눈을 빛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김범우는 짜증스럽게 내뱉었다. 그리고 금방 후회했다. 염상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말하기 싫은 모양이구만. 딱 한 가지만 대답하게. 첩보요원 훈련을 받았다던데 사실인가? 김범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범우, 내 경솔을 용서하게. 자네 깊은 속 모르고 학병 나간다고 그리 타박을 했으니 자네는 큰 애국을 한 것이네. 염상진은 촌스러울 만큼 진지하게 말했다. 자네가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 첩보요원이 된 것을 이제 와서 딴 목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미군의 흉계에 걸려들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자네는 그것으로 또 한 번 커다란 애국을 한 것이네. 김범우는 그대로 들어넘길 수 없었다. 애국? 애국하는데 지나친 의미 부여하지 말아요. 그리고 미군의 흉계에 걸려들지 않았다는 건 또 무슨 해괴한 소리요? 김범우는 자신의 비아냥거리는 말이 염상진의 속을 얼마나 긁을지 잘 알고 있었다. 미국 놈들은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온 놈들이야. 염상진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럼 우리나라를 흥하게 하려고 온 사람들이 따로 있단 말이오? 김범우는 말을 하면서 내가 왜 어린애 장난 같은 소리를 찌끄리고 있나 싶었다. 사회주의 건설만이 길이야. 염상진이 부르짖었다. 염상진의 눈은 광채로 타오르고 있었다. 이미 하나의 신념을 선택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어떤 주의를 따르든 그건 개인의 자유지요. 그러나 그것이 곧 민족 전체를 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판단은 금물입니다. 미국이다, 소련이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사회주의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런 정치적 선택이 아닙니다. 그건 국가를 세운 다음에나 필요한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민족의 발견입니다. 민족의 단합이 모든 것에 앞서야 해요. 김범우는 이마에 돋은 식은땀을 닦았다. 입 밖에 내고 싶지 않았던 생각이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하게 치닫고 있는 염상진을 보자 그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네 말은 아주 그럴듯해 보여. 그러나 그건 부르주아적 환상이야. 미소에 점령당한 상태에서 그들이 내세우는 이념에 놀아나 민족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뜻인데 그게 부르주아적 환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요? 우리에게 해방은 곧 인민혁명이야. 해방은 새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고 그 시작은 인민혁명을 통한 새 나라의 건설이네. 그런데 자넨 캐캐 묵은 민족이나 찾고 있지 않느냔 말이야. 속단하지 마세요. 어중이 떠중이 다 싸잡아서 말하는 민족인 줄 압니까? 친일 반역 세력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내가 말하는 민족이란 친일파를 완전히 제거한 상태에서 대다수의 민중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집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민족의 발견이라고 했어요. 더 확실하게 말해 그 민족 아래 모든 정치 이념이 단합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과 소련에 점령당해 있어요. 미소는 자기네 이익을 위해 우리의 앞길을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갈려 이념을 먼저 선택하면 우리 민족은 결국 분열밖에 할 게 없다 그겁니다. 그런 민족 개념이라면 내가 경솔했네. 그러나 자넨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 회방꾼은 미국일 뿐이고 미국이 아무리 회방을 놓으려 해도 그건 헛고생이네. 친일 반역자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혁명 세력이고 또 소련이 있는데 미국이 무슨 수로 힘을 쓴단 말인가? 형은 정말 소련이 우리의 해방과 혁명을 돕는 같은 편이라고 믿습니까?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일정 때부터 소련만큼
우리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관심 쓰고 도와준 나라가 어디 있는가? 그럴까요? 그럼 신탁 통치도 미국 혼자서 결정한 일입니까? 엄연히 소련이 두 제국주의 국가와 나란히 앉아 작당하고 결정했습니다. 장소까지 모스크바에서 우리나라를 먹이로 놓고 제국주의자들과 서로 이익을 나누는 소련의 처사가 옳은 것입니까? 그런 소련이 어찌 우리 편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자네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소련의 전략 전술이야. 그래요? 철저한 그들의 대변자로군요. 그들 입장에서 우리를 보지 말고 우리 입장에서 그들을 보세요. 그럼 그 모순과 허위가 보일 겁니다. 자넨 생각이 너무 많이 변했구만. 미국 물을 먹어서 그런가? 비꼬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마저 들어보세요. 그리고 미군정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부인했는데 그게 미국이 현실적으로 힘을 쓰지 못해서입니까? 그건 그 자기네 점령지에서 공산주의와 혁명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래도 미국이 힘을 못 쓰는 겁니까? 그건 미군정이 일방적으로 취한 만행이지. 우린 그 만행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어. 행동 통제를 받지 않는 포로로 특별 취급을 받으면서 수용소에서 내가 한 일이 미소의 세계 전략에 관한 책을 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미국은 제국주의적 팽창주의고 소련은 그에 못지않은 공산주의적 패권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개의 어마어마한 발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과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려면 우리끼리 이념 대립을 할 것이 아니라 민족 아래 하나로 뭉치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헛소리입니까? 지름길을 두고 돌아갈 건 뭔가? 오늘 얘기로 자네가 사회주의를 버렸다는 사실은 확실히 확인했네. 자네 생각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황한지는 곧 알게 될 거네. 미국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역사의 흐름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건 분명하네. 염상진이 일어섰다. 염상진의 얼굴에는 노기가 서린 것 같았고 김범우의 얼굴에는 쓸쓸함만이 머물러 있었다. 김범우의 머릿속에는 염상진과 함께 사회주의를 논했던 먼 기억이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은 순천중학을, 염상진은 광주 사범을 다니며 보낸 세월이 이젠 전설처럼 먼 이야기였다. 염상진이 이대로 떠나면 그때의 우정까지 영영 벌어지고 말 것 같은 어두운 예감이 들었다. 범우, 자네 맘 다 알아. 허나 나는 자네하고는 피가 다르네. 염상진은 중얼거리듯이 이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소화, 하얀 꽃이라는 이름의 무당 82페이지. 이 방은 신당인데. 정하섭은 방으로 들어서며 주저했다. 신랑님께서 되레 보살피실 거구만요. 소아는 무슨 주문이라도 외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두운 방 안은 신당답게 향내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윗목에는 신단이 꾸며져 있고 그 옆으로는 구판을 차리는 데 쓰는 도구들이 세워져 있었다. 정하섭은 아랫목에 깔린 요 위에 앉아 그때까지 신고 있던 구두를 벗었다. 그리고 소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잠의 안개로 부옇게 흐려진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몰려드는 잠을 쫓으며 눈을 크게 떴다.
묻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어. 서아는 나를 남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무슨 까닭이요? 점점점. 서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제 마음을 아셨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대답할 게 없습니다. 난 같은 말 2번씩 묻는 걸 싫어하는 성미요.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고 그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몰라 허둥거렸다. 그때 구원처럼 떠오른 말이 있었다. 다 신령님 뜻이구만요. 그녀는 눈을 꼭 감으며 몸을 파르르 떨었다. 신령님의 뜻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마음을 그토록 오래 지켜냈을 리 없었다. 신령님의 뜻이라. 그럴지도 모르지. 밤길 60리를 걸어온 피곤이 밀려오면서 다시 잠이 쏟아졌다. 그는 새벽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잠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소화. 얼마나 고운 이름인가. 하얀 꽃. 그 누가 이런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그 뜻이 왜 외롭고 슬픈 느낌을 줄까. 무당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는 이 생각을 끝으로 잠에 완전히 함락되었다. 정아섭은 금세 코를 골기 시작했다. 소아는 이불을 덮어주며 저 사람이 자기 옆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그는 늘 멀리 있음으로써 자신의 가슴에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그와 더불어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죄라 여겼다. 자신은 무당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꼭 꿈속인 것처럼 자기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도 그 사람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도 다 신령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믿었다. 다른 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다.